배신과 눈물 속 아내의 단단한 선택. 그날 남편의 생일 깜짝 파티를 준비하려고 회사로 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신입 여직원과 키스하고 있었죠. 케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봤을 때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이 가정을, 제 아이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겠다고. 평범한 부부와 아이들의 행복. 결혼 11년 차 저희는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재우는 중견 광고회사 부장이었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9살 서준이와 6살 하윤이, 두 아이는 저희 부부의 보물이었죠. 아침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그림 같았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해? 서준이가 물으면 재우는 웃으며 아빠가 멋진 광고 만드는 거지. 우리 아들도 나중에 아빠처럼 될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서준이의 당찬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윤이는 나는 엄마처럼 예쁜 사람 될 거야. 딸의 말에 재훈이 제 손을 잡으며 엄마가 제일 예쁘지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이공원에 가거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제 물음에 재훈은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설거지를 도와주고 기념일마다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뭐예요? 어느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항상 우리 가족 챙겨주느라 고생 많잖아. 상자 안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찾아뵈면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왔네. 애들아, 할머니한테 와.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일품이지. 시어머니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지혜야, 넌 참 복받았어. 남편도 잘생기고 능력 있고 아이들도 예쁘고. 친구 은주의 말에 그러게 나도 감사해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재훈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따냈어. 승진할 수도 있대. 정말? 축하해, 여보.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집안일 다 챙겨주니까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지. 재훈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 출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라는 말과 함께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도 챙겨. 제 걱정에 알아, 고마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놓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니며 화면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여보, 누구한테 온 거예요? 회사 사람이야. 일 때문에.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장을 사고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으며 향수도 바꿨습니다. 여보, 웬일이에요? 갑자기 멋부리네. 나이 들기 전에 좀 관리해야지.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우리 남편이라는 생각으로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남편 불륜 정황 발견. 모든 것은 재훈의 생일 일주일 전부터 계획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죠. 엄마, 아빠 진짜 놀랄까? 서준이가 신나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아이들과 함께 생일 카드를 만들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재훈이 좋아하는 음식 메뉴를 짰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비밀리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케이크를 픽업하고 점심때쯤 회사로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빠 진짜 놀라실 거야.
하윤이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오후 1시 케이크를 들고 재훈의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에게 깜짝 파티라고 귀띔하고 사무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재훈은 책상에 기대어 한 여자와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둘은 열정적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서 케이크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혜야?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자는 당황해서 재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건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케이크, 그 위에 사랑하는 남편에게라고 쓰인 글씨가 크림과 함께 뭉개져 있었습니다. 지혜야, 오해야. 이건 오해요? 제가 방금 본 게 오해예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여자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예뻤으며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 김민지입니다. 그래요. 김민지 씨. 잘 알았어요. 재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야기해요. 아이들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합시다. 휘청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손등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장면, 그것은 악몽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를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집에 가면 서준이와 하윤이가 엄마 아빠 놀랐어? 라고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설명할 기회를 줘. 제발 전화 좀 받아. 1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 후 겨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파티 준비를 위해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놀랐어?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응, 진짜 놀라셨어.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말? 야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괜찮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저녁이 되어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갔지만 저는 주방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재훈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할머니랑 방에서 놀고 있을래? 어머니가 눈치 빠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지혜야, 말하지 마요.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아내. 아이들을 재우고 어머니를 배웅하고 드디어 재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 소파 11년간 함께 앉아 행복을 나누던 그곳에서 이제는 배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4개월. 4개월이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4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행복한 척하며 웃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족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럼 뭐예요? 갑자기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재훈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권태기였어. 11년을 같이 살다 보니 새로운 게 없고 설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젊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설렘을 찾으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당신은 권태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우리 결혼은 뭐예요? 아이들은요? 11년이란 시간은 뭐였어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해요? 네.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지금은 혼란스러워. 너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그 애한테도 끌리는 것도 사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선택하세요. 저와 아이들 아니면 그 여자. 둘 다는 안 돼요. 지혜야, 시간을 좀. 시간이요? 4개월 동안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재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좋아요. 일주일 드릴게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당신은 이 집에 없어야 해요.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날 밤 재우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재훈과 그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까?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위액만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귀신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하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출장 가셨어. 일주일 후에 오실 거야. 에이, 생일인데 출장이야? 서준이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회사 일이 급하대. 오시면 파티하자.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나 지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1시간 후 은주가 집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훈의 불륜, 오늘 목격한 장면,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 그 개자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은주가 분노했습니다. 지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 인간이야. 근데 나,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예쁘게 꾸미고 더 노력했으면. 무슨 소리야? 넌 완벽한 아내였어. 문제는 그 남자야. 은주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여전히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고 억지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해. 하지만 하윤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울었어? 눈이 빨개. 아니야, 엄마가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 그날 밤부터 일주일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 앞에서 웃어야 했고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재훈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걸까? 우리 가족을 버리는 걸까?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선택을 한 거구나.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습니다. 재훈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 남편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왔어? 네. 한참의 침묵 후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그래서요? 솔직히 말할게. 나 민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너와 아이들도 사랑해. 그래서 뭐예요? 이혼은 하지 말자. 대신 내가 외부에서 만나는 건 눈 감아줄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당신 바람을 묵인하라고요? 지혜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아이들 생각도 해야 하잖아. 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바람을 피워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나도 가장으로서 책임은 다할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네요. 재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좋아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해요. 이혼합시다.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아빠는 필요 없고요. 지혜야,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거 없어요. 결정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일어서서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훈이 지혜야. 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혼을 선택한 거야?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적인 문제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명확하니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인께 오실 가능성이 높고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 11년 부인께서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신 점을 고려하면 최소 50% 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의 생활비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저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예금도 얼마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사실은 모든 것을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아빠, 진정하세요. 내가 어떻게 진정해. 우리 딸이 고생하는데.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딸아,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아, 당분간 집으로 와. 애들이랑 같이. 엄마가 돌봐줄게. 엄마, 미안해요. 결혼해서 이렇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하지만 친정에 얹혀 사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11년 만에 취업 준비였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출장 끝났을 텐데.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준아, 하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두 아이를 안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왜? 엄마가 아빠 미워해? 하윤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어른들의 문제로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우리 잘못이야? 서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절대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이건 오직 어른들의 문제야. 그럼 아빠는 안 만나? 아니, 아빠는 너희를 만날 거야.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날 밤 세 식구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이들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들을 내가 지켜야 해. 아이들과 시부모 돌보기.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했고 저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회사의 사무직에 지원했습니다. 11년 경력 단절이 있으시네요. 네, 하지만 빨리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딸아, 축하한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지혜야.
미안하지만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지혜야, 현우한테 들었어.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못난 짓을 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며느, 지혜야 사실은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어. 뇌경색이래. 네?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병원에 계시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셔. 그런데 현우는 요즘 집에도 안 오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내가 이혼 준비하는 것도 알고 우리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너무 막막해서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재훈과는 이혼하지만 시부모님은 11년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볼게요. 아버님 병원에. 정말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병원에 가니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못난 짓을 했는데. 아버님 괜찮아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떠세요? 오른쪽을 못 쓰겠어. 말도 잘 안 나오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시어머니는 70세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보기 어려웠습니다. 지혜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간병인을 쓰자니 돈도 많이 들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혼 준비, 새로 시작한 직장, 아이들 돌보기. 여기에 시부모님까지 돌보는 것이 가능할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 6시 기상, 아이들 아침 준비, 학교 보내기, 출근, 점심시간에 병원 들러 시아버지 식사 챙기기, 퇴근 후 아이들 픽업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기, 재우기, 그리고 밤에 다시 병원 가서 간병. 매일 새벽 1시에 집에 돌아와 3,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맨날 피곤해?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미안해, 아들. 엄마, 나 엄마가 보고 싶어. 하윤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소홀한 엄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혜 씨, 요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수가 잦고. 팀장의 지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몸은 한계였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잘못한 건 재훈인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돌보다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거야.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좀 쉬면 돼요. 하지만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 병 생깁니다. 제대로 쉬셔야 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 결심. 응급실에서 나온 후 친정 부모님이 달려오셨습니다. 딸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댁일을 돌봐야 해?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손 떼. 내가 이혼하려는 집안인데 왜 그렇게까지 해? 하지만 아버님이 아프신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딸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내 건강이 먼저야.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재훈은 지금 그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저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까?
이혼하려는 시댁일까지 떠안고 있는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1년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들,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아들은 없고 혼자 계신 분들. 내가 만약 외면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지? 양심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혜야? 무슨 일이야? 당신 아버지 상태 알아? 네. 알아. 그럼 왜 병원에 안 와? 왜 어머니를 혼자 두는 거야? 나도 바빠서. 바빠요? 그 여자 만나느라 바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화풀이요? 지금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왜 이혼하려는 며느리가 하고 있는지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재훈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가볼게. 하지만 재훈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안 오면 나도 손 뗄 거예요. 이건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그제야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안 있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라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변화가 필요해. 시어머니를 찾아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한계가 있어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알아, 지혜야. 내가 이미 너무 많이 해줬어.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간병인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비용은 제가 일부 도와드릴게요. 지혜야, 그건 너무. 어머님, 이게 최선이에요. 제가 쓰러지면 아무도 도와드릴 수 없어요. 결국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비용의 절반은 제가, 절반은 시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과 저녁에 잠깐씩 들러 돕기로 했습니다. 재훈에게도 명확히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해야 해요. 저는 이혼 준비 중이고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알았어. 재훈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과도 상의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혼자 살 집을 구하려고요. 뭐? 지금? 내 아이들이랑 독립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돈은? 제 월급이랑 재훈한테 받을 양육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작은 집이면 돼요. 결국 작은 투룸 전세를 구했습니다. 전세금은 이혼 소송에서 받을 재산 분할금을 미리 받기로 재훈과 합의했습니다. 엄마, 우리만의 집이야?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셋이 살 집이야. 와, 좋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가족 사진을 모두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주변 도움과 위로받기.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으니까요. 친구 은주가 자주 찾아와 도와줬습니다. 지혜야,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고마워, 은주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은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넌 정말 강해. 나 같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강한 척하는 것뿐이야. 사실은 매일 무너지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도 돼. 혼자 참지 마. 은주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친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지혜 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팀장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지혜 씨, 사정 들었어요. 힘든 시기인 거 알아요. 필요하면 휴가 쓰세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폐를 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누구나 힘든 시기는 있어요. 저도 이혼 경험자거든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팀장님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약이에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지혜 씨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정상이에요. 배신감, 분노, 슬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지혜 씨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의 지지도 컸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반찬을 채워주셨습니다.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너는 강한 아이야.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이겨낼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끔 연락하셨습니다. 지혜야,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정말 못난 짓을 했어. 하지만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평생 고마워할게. 어머님, 아버지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어. 다 내 덕분이야.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홀로 가정을 지켜내는 과정. 이혼 소송은 6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60%, 양육비 월 150만 원, 양육권은 저에게. 생각보다 유리한 판결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혜 씨. 잘 싸우셨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청명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하윤아, 이제 엄마랑 아빠는 완전히 따로 살게 됐어. 알아, 엄마. 괜찮아. 우리 엄마 있으면 돼. 서준이가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행복할 거지?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셋이 함께면 행복할 거야. 재산 분할금으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 아이들이 각자 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와, 내 방이야. 서준이가 기뻐했습니다. 나도 내 방 있어. 하윤이도 뛰어다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급여도 올랐습니다. 지혜 씨, 축하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마무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다음 분기부터 팀 리더를 맡아주셨으면 해요. 정말요? 제가요? 물론이죠.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완벽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 월급 300만 원, 재혼의 양육비 150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금으로 만든 적금까지.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집에서 요리를 함께 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 그래. 엄마도 재미있었어. 엄마, 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윤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딸을 꼭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신 결과였습니다. 지혜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님, 당연한 거예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현우, 그 녀석이 바보지. 가끔 재훈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 면접 교섭 때였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혜야, 너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잘 지내요. 나 정말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재훈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독립적이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요. 결말, 단단해진 아내와 안정된 가족. 3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하윤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어. 서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항상 응원해줘서 아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하윤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들어봐. 서툴지만 열심히 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우와, 우리 딸 천재 피아니스트네. 헤헤, 엄마 좋아? 회사에서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혜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축도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대표님이었는데 저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지혜 씨,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같이 하실래요? 네. 생각해 볼게요. 아직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거부감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겠지.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멀리 왔구나. 엄마, 뭐 생각해?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서. 엄마는 정말 멋있어. 우리를 혼자 키우면서 일도 하고. 고마워, 아들. 너희가 있어서 엄마도 힘낼 수 있었어. 하윤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들아. 두 아이를 꼭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요. 재훈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에 초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혜, 너는 정말 잘했어. 너는 강한 여자야. 거울 속 제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진짜 맛있다. 그래, 많이 먹어.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눈물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는 단단해진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해?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내일? 글쎄, 뭐 하고 싶어? 놀이공원 가자. 좋아, 가자. 우리 셋이 함께.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하루가, 우리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더 강해진 채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혼자였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행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엔딩 멘트. 배신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강한 힘을 발견합니다. 눈물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홀로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선택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끕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끝에는 더 단단해진 당신과 더 행복한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